남편과 다투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오해야, 너가 잘 모르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남편은 뭔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게다가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당연히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단 상대방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조건,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과 큰 다툼이 있는 상황일수록 남편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남편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이렇게 할수록 일은 계속 꼬여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절대로 지금 당장 억울함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국제 외교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지구에는 정말로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고 수많은 분쟁과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독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미국 교민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뉴욕 타임스퀘어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에까지 독도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민들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교민들하고 광고주분들에게 이 광고를 제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사실만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외교부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럽 안에서 20개가 넘는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저에게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구 중에 대다수는 독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게 분쟁 지역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곳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게 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외교부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독도는 실효적으로 한국에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일본이 뺏으려고 군대를 동원했다거나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냥 일본은 본인 땅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여론이 독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이곳에서 결론을 내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독도를 일본에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의 이런 거짓 선동에 우리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독도 문제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게 이슈화가 될수록 오히려 일본에게만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독도란 영역까지 일본 군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남편과의 다툼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지혜로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남편과 우리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뼈아프게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주제는 아마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게다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만큼 관심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주변에 억울함을 자주 호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오히려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은 밖에서 정말로 세상 가정적인 남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겠죠. 너무 억울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겁니다. 아니 세상 저렇게 가정적인 남자인데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남편과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라면 진실을 너무 애써서 밝히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억울함을 말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시간 대신에 아내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누구의 말이 좀 더 믿음직스러운가에 대한 고민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높고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